다자하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에게 영어와 한자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온라인 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율곡 이 선생님의 작용문 이제 지금까지 제 8조까지 했는데 오늘은 9, 10, 11조. 자, 그래서 오늘로서 작용문은 이제 끝내도록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작용문을 통해서 작용문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율곡 선생님의 20살 때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삶의 가치관을 정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좌우명으로 써놓은 것이 바로 이제 작용문입니다. 스스로 경계하는 글이다. 그래서 작용문인데 평생을 자기가 이런 자기의 삶의 신조, 즉 자기의 철학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큰 빛이 되는 그런 한마디로 성현의 반열에 속하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감화, 수면, 용공지효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감화라는 것은요 남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느낄 감자에다 될 화자. 자, 느낄 감자 이거 다 아시죠? 느낄 감자. 자, 느낄 감자 될 화자. 남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걸 감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뭐 영어로 글쎄요. edify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가 edify라는 것은 이제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서 교화시키는 거, 이제 edify라는 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edify. 자, 감화시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그 구조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일부를 선생님이 여기다 적었습니다. 자, 횡력, 지뢰, 자반이, 심성, 이 감화, 위기 하면 일가지인, 불화면 지, 시, 성이, 미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 횡령이라는 것은요. 자, 가로 행자죠. 가로 행자. 자, 요건 이제 거스릴 역자. 이 횡령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어떤 이치에 어긋나는 어떤 마땅한 어떤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이제 횡령이라고 합니다. 가로 행자에다 횡력, 거스릴 역자죠. 횡력. 자, 그래서 어떤 이치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자, 여기서 이제 이거 관계사로 쓰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자, 그래서, 자, 이치에 어긋나는 것들, 즉, 예를 들면, 자기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이치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올레자죠 이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런 것이 오면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 반성하고. 자, 이 스스로 자자, 스스로 반성하고 그리고 깊으심 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깊을 심자입니다. 깊이 성찰한다 이거예요. 살피 성찰, 스스로 성찰해 본다 이거예요. 스스로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깊이 반성해 본 다음에 감화, 이건 써있자죠. 뭐뭐로써, 그러죠? 자, 이것도 물론 이제 관계사입니다. 뭐뭐로써. 우리말로는 이제 기국적 조사라 그러는데 뭐뭐로써 그런 뜻이죠. 그러면 감동시키는 거로서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건 기대한다, 기다린다. 그걸 기약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것이 자기에게 올 때는요. 이것이 왜 나에게 왔을까?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자는 이제 돌이킬 반자죠.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리고 깊은 심자, 살피 성자. 자, 살피 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피 성자입니다. 반성한다 할 때 이 성자를 쓰죠. 또 성묘. 우리가 이제 묘를 찾아뵙는 걸 성묘라 그러죠. 이런 거 성자를 쓰죠.
자, 한마디로 자성,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된다는 거죠. 깊이 반성해 보고 감화로서 감동, 상대방이 감동함으로써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일가 지인, 이거 집가짜죠. 집가짜. 자, 집가짜는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네. 집가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집가짜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간머리가 있으면요. 간머리가 있으면 다 집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머리 밑에 돼지 시자. 이거 돼지 시자입니다. 옛날에는 옛날 저기 중국 북쪽에서는요. 집을 옛날 동이족들이 그랬다는니다. 이게 동이족들이 집에 돼지들을 키웠대요. 왜냐하면 돼지가 뱀을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집에 돼지들을 많이 키웠다는니다. 왜냐하면 뱀을 없애기 위해서. 자, 우리가 쥐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양이를 키우듯이 옛날에는 이제 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돼지를 키웠다는니다. 그래서 여기 집가짜. 네. 자, 일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한자는요, 우리 동이족, 우리 조상이었던 동이족이 만든 문자라고 우리나라 학자들뿐만 아니고 특히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동이족은 바로 우리 민족의 옛 조상이었죠. 자, 일가지인. 자, 한 집안의 사람의 사람이죠. 한 집안의 사람을 감화시키지 못하면 될 화자. 감화시키지 못하면 다만지자입니다. 이건 다만지, 다만 또는 뿐 그런 뜻이에요. 다만 이것은 이시자죠. 이것은 성의가 정성스러운 뜻이 미진, 안일미자. 이거 안일미자죠. 안일미자에다 요건 이제 다할지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이것은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의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남을 감동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감동시켜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율곡 선생님은 계모 16살에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원수 씨가 첩을 둘째 아내를 맞이하죠. 그때 그 둘째 아내가 주막을 경영했던 그런 주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행패를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살소동을 벌이고, 그래서 아주 자녀들이 보통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그래도 율곡 선생님은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아주 지성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머니가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나중에는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인생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감화시킨 사람이 바로 그 계모를 감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율곡 선생님이셨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수면이라는 것은요, 이거 잠잘 숫자입니다. 잠잘 숫자, 눈목자에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거 잠잘 숫자입니다. 수면. 자, 면자는 또 잠잘 면자. 자,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잠잘 면자. 이거 잠잘 숫자, 수면. 잠잘 숫자에다 잠잘 면자. 네. 이 면자입니다. 자, 면자 다시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목자 옆에 백성민자 이렇게 쓰는 게 잠잘 면자입니다. 잠잘 면자. 자, 요게 뭐 비슷한 자가 이거죠. 눈목자 옆에 간자를 쓰면 이거 눈 안자입니다. 이거 눈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잠잘 면자입니다. 그래서 수면하면 잠자는 거. 자,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요, 밤에 잠잘 때나 또는 몸이 병들어서 도저히 이렇게 활동하기 힘들 때를 제외하고는 눕지 말라 그랬습니다. 눕지 말고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잠은 저녁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숙면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졸려서 눈이 막 감기고 그럴 때는, 눈이 무거울 때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해서 그 잠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진짜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이게 잠을 안 잤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루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 이렇게 몸을 게을리 하는 걸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몸을 게을리 하는 거, 그냥 누워서 빈둥빈둥 하는, 그건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잠자는 거에 대해서 저녁에나 잠을 자고, 하루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잠을 자고, 낮에는 낮잠 같은 거, 그러니까 눕지 말라 그랬습니다. 눕지 말고, 만약에 정말 졸음이 쏟아질 때는 운동을 해서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몸을 움직여 가지고 잠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용공지요. 용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용공. 이게 공부할 공짜죠. 이 공짜. 공공짜인데 이게 공부한다. 용공지는 공부를 할 때는요. 용공. 자, 이거 공부한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용공이라는 것은 쓸 용자, 공부할 공짜인데 이제 용공이라는 공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불안불급. 이 완자는요. 천천히 완자입니다. 천천히. 자, 완행열차 할 때 이 완자를 쓰죠. 이 천천히 완자. 천천히. 완행열차 할 때 천천히. 자, 급이라는 것은 급할 급자죠. 네, 급할 급자. 자, 요건 이제 천천히 완자죠. 느릴 완자. 자, 느릴 완자고, 요건 이제 급할 급자. 예, 급할 급자. 자, 우리가 뭐 완급을 조절하라. 그러니까 느리고 급한 걸 조절하다 할 때 이 완자를 씁니다. 그래서 완행열차, 천천히 가는 걸 완행열차라 그러고 빨리 가는 걸 급행열차라 그러죠. 그래서 용공. 자, 공부하는 것은요, 천천히, 너무 느리게 해서도 안 되고 급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을 사자죠. 네, 죽을 사자. 죽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죽을 사자. 그리고 죽은 후에 고만둘 따름이니라. 고만두라는 거. 죽은 다음에나 고만두지 평생을 해야 된다. 이 평생 교육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율곡 선생님이셨습니다. 공부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그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공부는요, 하면 할수록 자기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아주 절실히 깨닫습니다. 정말 무지해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선생님이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서 외운 건데, As for me, all I know is that I know nothing. 나에게 있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I know nothing.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이다. 근데 선생님 그 말이요. 역시 훌륭한 철학자가 충분히 할 만한 철학자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라는 건요, 하면 할수록 자기 부족함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한마디로 겸손해집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공자님이 아니고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공부라는 것은요, 천천히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죽은 다음에나 그쳐라 이게. 죽은 다음에 그치는 게 바로 공부다. 그래서 꾸준히 하랍니다. 한마디로 꾸준히, slow and steady, 영어로 천천히 하면서 steady,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작용문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역시 그 성현이 된다는 건요, 성인 군자가 된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 이런 자기
자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큰 빛이 되는 그런 그 성인군자의 그런 반열에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을 한번 리뷰, 즉 한번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마라는 것은 남을 감동시키는 거죠. 자, 횡격질에 자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온다면, 그러니까 나쁜 악이 자기에게 온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깊이 반성해서 스스로 돌이켜서 깊이 반성해서 가마로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집안의 사람을 가마시키지 못하면 다만 이것은 성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0번째는 이제 우리가 잠을 함부로 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녁에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서 저녁에 숙면에 취해야지 낮에는 자꾸 눕거나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눕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유일곡 선생님도 실천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라는 것은 이제 평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너무 느리게 해서도 안 되고 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죽은 다음에나 그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 lifelong education,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유일곡 선생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자, 유일곡 선생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또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완전히 예측했어요. 그래서 10만 양병설, 전국에 10만, 즉 각 도마다 10,000명씩 이렇게 군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아주 위대한 그런 분이셨죠.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커다란 화를 당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그때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참 있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몇 번에 걸쳐서 사회에 걸쳐서 자격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